해독작용에 뛰어나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하고 내장지방을 녹여버린다고 알려진 레몬수. 제가 지금 며칠째 먹는 가운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고작 며칠 가지고 무슨 변화? 라고 하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요즘 이상하게 식사만 하고 나면 장시간 뱃속이 더부룩한 것이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요. 신경이 쓰일 듯 말 듯한 정도? 아무튼 이유 모르게 불편한데요. 레몬수를 아침에 마셨더니 출근하고 나서부터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며칠째 아침마다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에요.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몸속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레몬수의 효능과 저는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몬수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알려드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레몬수를 먹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 예방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아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요. 변비 개선, 독소 배출, 간 건강, 빈혈 예방, 소화 개선, 체중 감소, 모발 건강, 암 예방, 신장 결석 예방, 노화 방지, 심혈관 질환 예방, 심지어 통풍에도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당뇨와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당뇨에 좋은 이유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레몬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겔 형태를 만들고 음식물과 함께 뭉쳐져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추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생겨나요. 또한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 즉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데요. 인슐린 민감성이라는 말은 인슐린 저항성의 반대말이죠. 비만, 당뇨 등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하고 개선하는데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식전 레몬수를 마신 사람들의 혈당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디게 올라갔다고 발표를 했어요. 또 애리조나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의 다른 결과를 보면 레몬에 포함된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자극해서 평소보다 30%의 칼로리를 더 소비하게 만든다고도 했고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개념은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칼로리 소비를 더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신진대사를 높인다는 얘기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살이 빠지는 성분에 대한 설명이 나온 김에 다이어트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효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레몬의 껍질에는 디리모넨이라는 레몬 오일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오일 성분을 빼고 레몬을 섭취한다면 그 효능의 반만 얻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디리모넨이 대표적인 항염, 항산화 물질인데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조직이 손상되는 것과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주고요. 노화로 인한 각종 신호에 민감하게 대처해 주는 물질이라고 해요. 또한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줍니다. 살을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혈관으로 중성지방이 많이 생겨나는 것 아시죠? 따라서 살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2011년 일본의 한 대학에서 레몬 껍질 성분을 연구한 결과 대표적인 충치균으로 알려져 있는 스트랩토코커스 무탄수균을 레몬 껍질에 있는 항균 물질들이 억제를 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이집트의 국립연구소에서도 레몬 껍질을 연구했는데 마찬가지로 나쁜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몬수 어떻게 해서 먹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과일을 씻을 수 있는 친환경 중성세제 한 방울을 물 한 바가지에 떨어뜨린 다음 거기에 레몬을 깨끗하게 씻고 흐르는 물에 다시 깨끗하게 헹구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레몬을 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0.7리터 내외의 물을 끓인 다음 1, 2분 정도 식혔다가 잘게 썬 레몬을 그 물에 담그고 그렇게 만들어진 레몬수를 식혀서 물통에 옮기면 끝!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로 한 번씩 꺼내서 미온수나 40도 내외의 온수에 1대1 정도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데요. 우선 차게 먹어도 효능은 볼 수 있겠지만 찬 음식 자체가 건강만 놓고 얘기하자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미온수나 온수 상태로 먹기 위해 레몬수의 농도를 조금 높게 만들고 냉장 보관을 하면서 미온수 이상의 온도로 마시려는 의도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에서 10도, 37도, 80도 이 세 가지 물 온도에 따른 레몬 껍질의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다른지 실험을 했는데요. 예상하시는 대로 80도의 물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해요. 부산대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다는데요. 95도일 때 가장 많은 성분이 추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물을 끓인 다음에 1, 2분 정도 있다가 레몬을 넣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 레몬수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제가 대부분의 영상에서 말하는 거지만 과유불급입니다. 레몬수를 너무 많이 마시면 레몬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티라민 성분이 뇌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면서 편두통을 일으킨다고 해요. 따라서 하루 적정량은 레몬 1개가 적당해요. 그리고 참고로 레몬 1개에 물 1리터가 괜찮은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레몬수 먹기가 어려운 분들은 희석을 많이 해서 2리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드시는 분은 500ml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레몬 개수로 잡아야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 1개가 적정량이고 최대치는 2개라고 하니까 알아두세요. 또 다른 주의할 점으로 알려진 것은 원액으로 마시지 않기, 공복에 마시지 않기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레몬수에 대해 널리 알리고 계신 조승우 한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레몬수 원액으로 항상 드시고 공복에도 드신다는데 아무 문제 없으시다고 하고요. 게다가 저도 아침에 이 레몬수를 지금 공복에 마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복에 드시는 것이 괜찮은 분들은 공복에 드셔도 되고 민감하신 분들은 물에 희석도 더 하시면서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드시면 되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에요. 설탕에 대해서 먹는 것은 레몬수를 안 먹는 것보다 못한 행동인데요.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껍질째에 우려낸 레몬수의 맛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설탕에 재서 청으로 담궈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찌고 당뇨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청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꿀을 섞으면 좋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신진대사가 잘 되고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꿀을 섞어 드시면 꿀의 좋은 효능까지 같이 섭취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살이 쪄서 대사 이상을 겪고 있거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 꿀도 청으로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 무조건 주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레몬수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강인데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체내염증을 잡아주고 혈당 조절에도 1등 공신 성분이기 때문에 레몬수의 효능을 배가 되게 해주죠. 두 번째로 계피가루인데요. 계피가루를 아주 살짝 섞어서 드시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기 때문에 이 역시도 레몬수의 효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몬의 효능과 먹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결과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레몬수를 장기간 먹은 것은 아니라서 위에서 언급한 효능들 중에 소화불량 그리고 배변 활동 개선 외에는 아직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먹을 생각이라서 몇 주 더 마셔보고 위에서 언급한 효능들 중에서 좋은 결과가 제 몸에 나타났다거나 혹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새롭게 보내드리는 이야기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